안녕하십니까. 네, 김성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명함은 뭐예요? 명함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학교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예, 야, 멋있다. 멋있다. 그냥 명함집 가서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나요, 그거? 예, 시안 받아가지고. 시안은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거요? 네. 이순수한테 받아가지고, 제가 그 아, 거래하는 업체 있거든요. 그 업체에 시안 보내주고 어. 넣어달라고 만들었어요. 아, 멋있네. 교수님, 이번에 오시지? 갈라 그랬는데, 예, 제가 올해 좀 거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세요? 저기, 지금 생각하는 그게 맞는데, 그 거사가 좀 있어가지고, 예, 그 상대 그 친구가 아프다 그래가지고, 예, 또 아프면 또 치료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치료하러 예,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그날 그 이승사하고 쓰러진 거 어떻게 알았냐면 예, 저녁 7시 반인가? 그때라도 가려고 전화했어요. 이정훈 교수님한테. 예, 그랬더니 파하는 분위기라고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갔거든요. 왜냐면 7시 반에 그때 출발하면 한 10시 정도 도착할 것 같아가지고 늦게라도 그냥 얼굴은 비춰야 될 것 같아서 예. 전화했더니 오지 말라고 10시에 도착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오냐고. 어제 7시 반이었으면 승수 네. 쓰러지고, 앰뷸런스 오고 했을 때네요. 7시 반에 쓰러졌어요? 7시 반 그쯤이에요. 어. 아무튼 뭐 그래서 이승사하고는 아까 전화 통화했어요. 예, 지금 계속 쉬고 있다 그러던데요? 네, 그 집에서 지금 열심히 요양하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저께 전화 통화했다 그 얘기 들었죠 또. 이종훈 네, 교수님하고 어제 통화하다가 어제 오후 한 2시 정도인가? 그때 막 집에 들어오셨다 그러면서 네. 예, 저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지 진짜. 어제 그때 난리 아닌 난리였죠. 어. 그러니까 원래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약간 이제 뭐 개인 질병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긴장을 딱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하다가 이제 순간 딱 그거 있잖아요. 순간 딱 그거 하면서 쓰러지다 보니까 넘어졌는데 이제 네. 자기는 이제 자기 물건 뭐 챙기고 뭐 이제 걱정이 되니까 자기 때또 뭐 행사 지장 있을까 봐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119 와서 이제 뭐 괜찮다 하다가 이제 그 앰뷸런스 타고 해가지고 된 거죠. 그러니까 치료 받은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홍대원님. 그, 홍원표 학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갑자기 블랙아웃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안에 있다가 네. 갑자기 밖에서 우왕좌왕 해가지고 보니까 이미 숭숭 쓰러져 있고 사람들 막 모여있고 앰뷸런스 이제 와야 되니까 차 그쪽 주차된 거 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 했는데도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자기 딸을 걱정한다고 옆에서 막 지켜보고 고급 대원이 있는데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막 이래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 좀 이제 초기 대응이 조금 시간이 걸렸죠. 음, 홍원표 학원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예, 예, 아, 네네. 예, 됐습니다.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어디 대기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학우님 방이세요? 예? 학우님 방이에요, 지금? 예, 예, 예. 어, 잠깐만, 잠깐만요. 네. 아니, 저희 예. 집보다 훨씬 깨끗하십니다. 뭐 전혀. 학우님 왼쪽에 있는 건 뭐예요? 왼쪽이요? 왼쪽에 책인가요? 책장인가요, 그게? 예, 직장에. 예, 예. 아, 책장. 예, 예. 그 옆에 보이는 책들이 어떤 내용의 책들이에요? 어디 이쪽이요? 아니요, 그, 그 앞쪽이요. 바로 옆에. 이 여기요? 앞쪽. 예, 조금 앞쪽. 옆에. 손 있는 쪽. 손 네, 있는 서면 쪽이요? 쪽에. 예. 요 뒤쪽은 뭐, 안전공학에 대한 뭐, 그런 책이고요. 네. 앞쪽은 제가 신학을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어. 네, 그래서 이제 신학에 관련 서적,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우리 학우님 바로 옆에 있는 곳도 신학서적이에요? 예, 예, 예. 왼쪽 바로 옆에 있는 거? 아, 요거는 이제 그 쉽게 그 저기 옛날 CD죠. CD. 어, CD하고 아래는 이제 그 신학서적. 예, 그렇게 돼. 어, 되게 독실하십니다. 그렇게 신학서적 많이 가지고 계신 분 본 적이 아, 없는데. 제가 좀 저기 시간이 조금 있을 때가 있어서 네. 신학 공부를 좀 했어요. 어, 그럼 혹시 목사님이세요? 예? 혹시 목사님이세요? 알 목사는 아닌데 네. 장로예요, 장로. 아, 장로님이세요. 예, 아, 예.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또. 예. 그러면 보통 주일에는 거의 저기 한 아침에 예, 예. 예배드리러 가셔가지고, 주일은 뭐 거의 그냥 저기 저 교회에 있고요. 어, 예, 예. 야, 그쵸. 저도 저기 성당에 좀 가야 되는데 성당 안 간 지가 지금 10년이 다 아, 돼가지고. 그러시요. 가셔야죠. 야. 그러면은 입학은 언제 하신 거예요? 아, 제가 그 입학은 그 저기 오늘 22년도인가? 아, 가만 있어. 그럼 내가 지금 몇 언제 학기째세요? 2093이가 20년도 했나 보다. 아, 2093, 2683이니까 네. 지금 25년도. 제가 중간에 그 조금 쉬었었거든요. 아, 아, 이게 저기라 편입학번이라는가 보다. 그러니까 네네. 22년이 맞는 것 같은데, 22, 아, 345. 아, 그렇게 되네요. 맞네요. 20이 그 2093인데, 네, 이거 이제 제가 그 학사 편입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는 1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면은 20년이고, 원래는 제가 들어간 거는 21, 2, 23, 3, 4, 5. 그래, 23년에 들어갔나 보다. 아, 아, 저도 그러시구나. 가물가물하네, 중간에 쉬었더니. 그러면 저 산업안전공학과로 들어오신 건가요? 예, 예, 산업안전공학과요. 아, 예.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산업안전공학과를 선택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신지. 아, 제가 원래는 이제 기계공학을 했는데, 네. 이제 산업안전 쪽에 사람이 좀 한동안 모자랐잖아요. 네네네네. 아, 그래서 제가 좀 나이가 되다 보니까, 네. 그, 그냥 가기는 그 건설 현장이 또 제가 좀 건설회사를 좀 있은 경력도 있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건설 안전 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네. 아, 이건 뭐 좀 알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 학기신가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그럼 8월에 졸업하시고. 예, 예. 마지막 학기인데 그때 중간에 제가 직장 다니면서 시간이 없어서 네. 그 학점이 한 4학점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8월 달에 그 방학 동안에 하는 거 네. 여름 학기 네. 거기에서 4학점을 더 해야 돼요, 지금. 학기는 마지막 학기인데, 어, 이제 약간 모자라 갖고, 네. 그래서 이제 여름 학기 때 조금 더 해야 돼요. 그럼 예.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아,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이 분야에 이제 일을 사실은 그 안전관리자로서는 그렇게 많이 하질 않았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나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제가 원래 거기 들어갈 때 충북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과정을 박사학위는 못 따고 네. 논문을 못 써가 왜냐면 실험 논문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은 거기 충북대학교에서 수료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다니면서 좀 이거 중지하고 직장도 다니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인천대학교에서 올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안전공학으로. 인천대에서요? 예, 예. 예. 오. 그래서 이제 제가 학사는 제가 서울과기대 학사 제일 처음에 할 때 그때 갔었거든요. 공학사는 아.
거기서 하고, 네, 이제 그 기계공학을 하고, 네, 또 이제 그 한양대에서 공학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네, 이제 그 기계 쪽을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건축 설비 쪽을 좀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체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박사과정을 했는데, 그 너무 멀다 보니까, 네, 마침 그 인천대는 서울 과기대는 그 저기 저 편입이 안 되는데, 네. 인천대는 그 거기 저기 편입이 되더라고요. 박사과정이. 그게 또 가능해요? 예, 예. 그래서 그 제가 그 충북대 음, 박사학위 수료한 거로 다 편입을 해갖고 네, 제가 23년, 그러니까 지금 왜 24년도 네, 3월에 3학기 차로 들어가서 네, 제가 그 이제 KCI 논문 3편 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학위 논문 쓰고 그래서 통과돼서 네. 그냥 간단히 또 이제 졸업을 했죠.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 그럼 요번 2월에 졸업하신 거예요? 아, 이번 2월에 했는데 네, 이제 뭐, 그전에는, 제가 작년 말까지 그러니까 근무를 했었어요. 네, 현장, 건설 그 재예방기관에서. 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있어서 이제 했는데, 올해는 이제 뭐 쉬고 있으니까, 네. 이제 또 뭐, 찾아봐야죠, 또 이제. 그럼 저기, 지도사나 뭐 이런 거를 좀, 아, 그 지도사를 제가 이제 중간에 하다가 겹치면서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네네. 학이랑 하니까 네, 하나 하기도 바빠갖고 네,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저기 안전공학으로 그냥 박사학위로 그냥 하는 바람에 네. 못 땄죠. 이제 제가 이쪽 분야에서 그 자격증은 예전에 산업안전기사, 음, 산업기사저니까. 산업기사에, 아, 예, 산업기사인데 또 건설 현장에 이제 이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몇 년 동안은 건설 현장을 그렇게 해서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앞으로도 뭐 그렇게 또 찾아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지도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했었는데 떨어졌었죠. 네, 네. 했었는데 이게 음, 시간을 거기다 몰입을 못 하니까 이게 뭐 네, 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기는 제가 2번을 봤어요. 네, 봤는데 한 번은 좀 열심히 했더니 뭐 떨어졌기는 했으나 한 네, 50, 한 7, 8점대 네. 돼가지고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하다가 이제 이 학위 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스톱을 한 거죠. 예. 어, 조금 뭐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게. 네, 네. 이제 예. 시간이 조금. 있으시고 본격적으로 하시면 뭐 금방 예, 하시죠, 뭐. 예. 그래서 지금 요새는 이제 그래서 그 2차가 면제가 되니까 네, 박사학위 있으면 2차 면제죠? 2차 면제라 그래서 네. 이제 1차는 뭐 조금 하면 될 거고 이제 3차를 조금 이제 뭐 면접이니까 그건 좀 빡세게 좀. 예예예 뭐 한 3문제 낸다 그러는데 네. 아이고 뭐 좀 운에 많이 맡겨야죠. 아유, 저기 뭐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우셨을 텐데 또 학교까지 옮겨가면서 그렇게 하기가. 아 그렇게 뭐 하여튼 뭐 버킷리스트라 그럴까 뭐 그렇죠, 하여튼 그렇죠. 예, 그 한번 이게 예전에 한번 빡세게 한번 해보려다가 예. 아 그게 좀 수료하니까는 그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이게 그래서 수료하면 기대감도 이번에는 내가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저 지도 교수님한테 난 네, 무조건 이거 안 쓰고 나가면 지금 나이도 많아갖고 네, 도저히 안 된다. 나 네, 집에서도 쫓겨난다. 네, 네, 어, 돈 들이고 이거 뭐 몇 년 동안 기계도 안 되고 그래서 되겠냐 그랬더니 네, 하여튼 잘 해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중처법, 중대재해처벌법 네, 그 이후에 그 개선점과 그 저기 뭐야 그 미비점과 개선책에 관한 연구가 50억 이하짜리 네, 그걸 이제 통계 하나 돌려갖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져서 음. 마침 또 그렇게 잘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아이, 뭐, 아무튼, 뭐, 페이시 두 편, 네, 세 편하고 엮어서 이렇게 네, 했더니 네, 고생 그래서 많으셨네요. 간신히 이제 졸업을 했어요. 네, 아유, 되게 뿌듯하셨겠습니다. 아, 그렇죠. 뭐 저기 밥 안 먹어도 배부르죠. 뭐. 그러니까요. 졸업식 때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가지고 또 이렇게 하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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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이, 저기, 나이 먹어서 했으니까 또, 친척들하고 다 왔죠, 이제. 이게, 아유, 그럼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예. 저기, 뭐, 그냥, 집에서 그냥 까딱하면, 저도 이제 55년생이니까, 예. 그러다 오. 보니까 이제, 까딱하면 신문에 날 뻔했어요. 고령자 맞는다고. 저기 누구야, 구영 회장은 났더라고요, 그 전에. 예. 사실 그 사람 때문에 한번 하게 됐어요. 그분이 오. 70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 하여튼 사건으로 해서 이제 예. 젊었을 때 뭐 6.25도 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예. 예. 나와 했다 그래서 아, 이 사람도 했는데 이 바쁜 회장님도 하는데 예. 내가 못하겠냐 이거 그 사람에 예. 비하면 조족지혈인데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포기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부영 그 사장 때문에 아, 회장님. 근데 보통 한 번 이렇게 했다가 한 번에 딱 홀딩이 돼버리면 대부분 못 하시던데, 그거 어떻게 한 못하죠. 번에. 몇 년 그냥 할까 말까 하다, 이 나이에 뭐 하긴 뭐래, 그냥, 아유, 자격증이나 그러면 따갖고서 그냥 저기 하다가 그냥 접지 뭐 그랬는데, 이게 또 살살 이 편입을 받는다니까. 예. 그래서 이제 교수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편입, 내가 하려고 했는데, 예. 기계공학을 했는데 받아주시겠냐 그랬더니, 무조건 오라고. 응. 예. 근데 이제 아마 저기, 편입하는 사람 별로 없었나 봐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저는 아, 저는.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안전공학과에서 예. 편입을, 박사 편입을 받는 데는 인천대학교밖에 없어요. 어. 제가 원래는 과기대 나왔으니까 과기대로 한번 안전공학을 하려고 했었는데 예. 편입이 안 되니까 이거 음. 2년을 더 다니려면 힘들어서 못 다니겠더라고, 이게 이제. 음. 그래서 마침 편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1년 하고 논문 쓰고 그래서 이제 땡 친 거죠. 아, 불굴의 의지입니다. 아유, 예, 우리 예, 예, 그 예. 김성종 좀 하고님 좀 힘좀 친하게 썼어요. 지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우리 저기 밑에 김성종 하고님도 이제 졸업하고 또 학위도 해야 되고 또 자격증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 학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물어보세요. 예. 홍은표 예, 하고님한테. 예. 뭐, 시간 내서 개별적으로 오시면 제가 비법도 알려드릴게요. 예, 예, 좋네, 아주. AI를 잘 활용을 하면은 예, 논문을 빨리 쓸 수가 있는데 예, 사실은 AI를 제가 보면서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 논문의 활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예, 예, 논문에 AI가 써주는 게 아니고 예, 예, AI를 통해서 예,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하고 음, 이 프레임을 잡고 예, 예, 그러니까 좀 빨라지더라고요. 이게. 음, 그래갖고 이제 KCI 논문만 잘 쓰면은 그거 예, 갖고 이제 배정을 해서 예. 딱 결론 내가지고 하면 되니까. 전략을 어렵고. 잘 짜셨네요, 아주. 예, 예, 예. 저도 AI 아니었으면 아마 한 10년을 했을 거예요. 아마. 어, 거짓말을 조금 보태갖고. 예, 예, 보통 한 3, 4년 이상을 써야 되는데 음, AI를 논문 활용법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하면은 예. 좀 맨땅에 하시는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령 하고님은 또 AI 이런 거 활용 잘하니까 또 지금 현장에서. 그러면 딱이에요. 지금은 뭐 논문 쓰는데 AI 뭐 유튜브에 봐도 의사들도 논문 일주일에 한 10편씩 쓴다래요. 저도 전부 영어로 썼거든요. 예, 논문을 다 나중에는 이제 한글로 맨 처음에 써가지고 이제 나중에 영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예, 물론 약간의 이제 도움을 여기저기 이게 AI도 도움도 받고 예,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또 음, 감수도 받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예, AI를 잘 쓰시면은 뭐 무난하실 것 같으네요. 예, 활용만 잘 하시면. 음. 김성령 하고님도 요번이 마지막 학기인가요? 아니요, 저는 가을학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아, 그러면 올해가 마지막. 예, 올해가. 그럼 내년 2월에 졸업. 예, 내년 2월에. 음. 그러면 졸업 이후에 어떤 계획을 짠 게 좀 있어요? 일단 지금 졸업 이후에 이번에 좀 학점이 나오고 이래야지 뭐 네. 대학원에 진학하든 뭐든 할 건데 학점이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일단 고민 중입니다. 예. 그 만나서
그 대학원 진학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나서 한번 얘기 좀 한번 해야 되겠네, 진짜. 그 요새 그 현장에 새로운 이슈나 이런 거 좀 뭐가 있어요? 현장에 재밌는 이슈가 지금 제가 요새 샤인 프로젝트 쪽에 들어와 있는데, 네, 이슈가 뭐 이슈라기보다는 이제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AI나 이제 로봇으로 이용을 좀 이제 많이 하려고 현장 같은 경우는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그러려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개를 이용해서 네, 이제 밀폐 구역이나 이런 데 이제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SOL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AI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제 평택 캠퍼스 공사에서 뭐 AI 카메라 이용해서 하고 드론 이용해서 안전관리하고 이런 이게 이제 유튜브나 공단 통해서 퍼지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다른 건설사들도 이제 또 따라하면서 네. 하기 많이 시작하기 이제 AI 카메라를 이용해서 근로자들이 좀 특정 행동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서 좀 위험하게 행동하면은 그 모습을 바로 자동으로 캐치하게끔 그렇게 음. 많이 하고 있고요. 음. 이게 저기 혹시 작년에 제가 무슨 교과목이었, 하긴 작년에 또 모든 교과목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음. 유튜브 오리지널에서 The Age of AI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10편짜리.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거 보면 지금 그게 제작된 때가 2019년이니까, 그럼 2019년에 그걸 음. 제작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기술들은 그 전의 기술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 지금으로부터 최소 7년, 8년 전의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와, 대단하다 싶은 정도의, 그러니까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또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으시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고. 그럼 지금 졸업 이후에 대학원 진학하는 거 말고 다른 거 뭐 준비하는 거 뭐 있어요? 일단 지금 제가 안전감시단 쪽으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음. 약간 그게 있어서 학교 졸업하면서 선의 조건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안전관리자 쪽으로 네. 일을 하려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일을 하면서 안전관리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옆에서 이제 보면서 뭐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근로자들하고 소통하고 뭐 이제 위험성 평가 뭐 이런 것도 작성해서 확인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그 옆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서 이제 익히는 중이죠. 어, 그러면은 그거보다 좀 더 급한 게 있지 않나요? 결혼이요? 네, 결혼 장가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가려고요. 아, 나는, 아니, 저기, 뭐, 저 올해 갈 거니까. 예. 근데 교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 장가를 가는 거지. 혼자 장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대기업 음. 명함을 얻으려고 이제 남은 1년 이제 1년 반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요. 아니, 그러면 한번 우리 홍원표 학우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지금 김성정 학우님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예, 일에 있어서도 프로페셔널하고, 소위 말해서 창창한 미래를 갖고 있는 이 청년인데, 예. 장가를 가려고 했더니 아 이게 대기업 명함이 없으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저기, 대기업이면 더 좋겠으나, 네. 그게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그런 미남이시고. 생각하는 게 예. 대기업 명함이 있어야지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결혼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런 거. 그러니까 대기업 대기업이 요새 이렇게, 뭐, 좋긴 하지만 어, 중견 기업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중견 기업까지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대기업을 다니고 중견기업을 다녀야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조건이 사라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이게 다른,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 예. 좀 그렇더라고. 사람 만나는데 이 응.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꼭 갖춰서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 들고, 뭐 이제 다른 방법이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한다던가 예. 아니면 이제 뭐 그 통하던 한국 사람 아니더라도 이제 국제 결혼을 한다던가
아니, 왜 갑자기 또 국제 결혼으로 넘어가요, 또? 국제결혼도 돈 많이 들어요. 음. 거기 저 필리핀 같으면 그 저기 지참금 내야 돼. 어유, 전 많이 들어요. 그 필리핀보다는 내가 좀 베트남 아니면 그 예. 우즈벡 이쪽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니 그 한국 사람들 뭐 넉넉 그 충분히 왜 하실 수 있을 텐데. 아니, 갑자기 어? 외국 신부를 갑자기 그쪽으로, 갑자기? 아니, 미치겠네. 이게, 모르겠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제도로서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 이건 모르겠는데, 외국인이면, 아니, 국내 내국인끼리 만나도 이 서로 간에 갈등이 심한데, 그 문화적인 차이나 이런 건 극복이 안 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뭐 서로 맞춰가면서 사시는 분들 잘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주위에. 그래요. 그럼 그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아무래도 삼촌이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그 영향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요. 그럼 뭐 그런 생각 있으시면. 올해, 김성녀 님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87년생이라서 딱 아홉습니다. 39. 어, 서른아홉. 어. 39이면 딱 우리 맞네요. 저기 우리 우리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어요. 네. 40인데 그렇게 안 가갖고 그냥 계속 버티더니 오, 가더라고 또. 아, 야, 참, 간신히 결혼시켰어요. 야, 그러면은 작년에 올해 해가지고 좋은 일이 많으셨네요, 집에. 그렇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 아주 그 결혼을 안 해갖고 사실은 그 저기 제일 걱정이 많았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결혼하고 네, 또 이제 또 저도 이제 네, 졸업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숙제가 다 풀린 거예요. 집안의 숙제가 다 풀린 거예요, 이제. 아니, 그러면 아드님은 그 배우자분을 어디서 만났대요? 뭐 저기 학교 동창이니까 어떻게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만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 교회에서 따로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음, 음. 그쵸. 루트는 또 다, 뭐, 아 자기만의 요새 또 그런 그게 저기 결혼 결혼 저기 뭐야 결혼하는 회사 네, 거기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우리 그 어, 장모 제 친구가 하나 그거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그 크리스천만 이제 이렇게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자원들이 괜찮더라고 이게. 음, 예, 그러니까 막 뭐 판검사들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뭐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또 네, 그 친구 말 들어보면 굉장히 요새는 많이 자기가 많이 성사를 시킨다 그러더라고. 어,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그냥 같아요. 그게 제가 아까 홍원표 아버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체 쪽에 한번 예, 물어봤어요. 갈 네, 예, 경우는. 네, 근데 예. 이제 제가 안전 쪽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재무적으로 이제 4대보험 가입 여부. 근데 보통 이제 건설 현장 협력사 안전관리자로 하게 되면은 세금 부분, 회사에서 세금 부분 아끼기 위해서 4대보험을 넣어준다고 하지만 1억으로 많이 신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거는 경우가, 네, 그런 중개회사나 이런 데서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인정을 안 그, 일용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된다고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런 그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까 제가 아, 말씀드린 게 그게 그럼 대기업이나 이제 중견 건설사 같은 급여를 그렇게 경우는, 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네? 세무 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세금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일용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아, 그건 안 되는데,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다치거나 아니, 그럼 고용보험이나 이런 걸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드는데 그걸 이제 일용으로 신고를 해서 넣는 거죠. 야, 씨, 그런 게 말도 안 돼. 아,
이거 또 처음 알았네. 그렇게 하는 거. 진짜 그게 불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 있다 보면 불법이 어느 순간이 합법처럼 되는 불법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게, 음, 안전관리자들도 보면은, 뭐 이것도 오늘 이제 뭐 지인하고 통화하다가 얘기 나온 건데, 안전관리자라고 뭐 현대사 안전관리자라고 뭐 안전부장이나 네, 뭐 안전차장 이렇게 직함 달고 네. 현장에 있는 사람이 비계 업체인데, 그러니까 전기업체인데 비계 설치에 관해서 위험성 평가나 이런 내용들을, 작업 허가상 이런 부분 내용들을 아예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카우크린을 많이 쓰는데, 네. 카우크린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 출업 방지를 위해서 에어조끼를 착용해야 되는데 에어조끼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럼 안전 안전관리를 관리자.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오랫동안 이제 그걸 해왔다 하면서 하지만, 뭐 선임, 웃긴 거는 그 사람이 홍은표 학원님처럼 산업안전 산업기사나 산업기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 조치가 있는데 예. 그런 걸 그걸 모르고 있다는 몰라요. 거예요? 그걸 몰라요.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관리자가. 그것도 어, 안전 차장이나 안전 부장 같은 경우는 최소한 안전 경력이 5년에서 10년 이상은 된 사람들인데도 그 사람들 태반 많습니다. 야, 이 건설 현장에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저희 같은 경우 또 실예로 말씀드리면, 화학 공장인데도 화학 공장이면 비계를 많이 짜서 하는데, 비계를 안전관리자가 설치만 하면은 하고 나서 그 뒤에 수시로 뭐 근로자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면서 뭐 뒤틀리거나 이런 부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네. 점검 전혀 안 하고요. 그냥 현장 와가지고 구석에서 작업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고 가는. 전혀 그거에 대해서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근거나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다.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실례로 전에서 모 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일을 할 때 위험성평가 회의를 하는데, 위험성평가 회의 내용을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렌탈 작업이다 그러면 과상선 방지복 60cm 이상을 띄워야 되는 이유를 관리자가 모르고 그냥 띄워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6cm 띄우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현장 소장님이나 뭐 공사관리자랑 안전관리자랑 다 있는데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왜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해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연습백과 그 내용을 집어넣는 그런 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성 감소 대책에 네, 감소 대책을 제대로 내용을 이해 못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영혼 없고 현실을 잘 모르고 얘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바로 알 텐데. 그러니까 요새 근로자들이 바보 아닌 이상은 다 아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 사람은 안전관리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 이게 뭐 누구누구 차장님, 뭐 누구누구 뭐 부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근로자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보릿자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감독하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먹힌다고 하죠. 예, 그 면이 안 쓸 거 아니에요. 네. 음. 그런데도 그냥 꿋꿋이 버티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야, 사람들이. 어, 홍은표 아버님 실제 현장이 그런가요? 난 처음 들어보네 이런 얘기. 글쎄요, 뭐, 아니, 그 사람이 그쪽 분야, 뭐, 다른 데 있다가 네, 그쪽 분야로 갔다 그러면 뭐,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보통은 자기가 몰라도 그거, 뭐, 하여튼,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모른다 치더라도 그 선임이 되면은 그 책임감이 많이, 그 보고서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네. 그게 모르고 일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이
서류 핸들링 하는 게 안전관리자 꽤 많잖아요. 네, 어떨 때 보면 안전관리하는 업무보다 서류 핸들링 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네,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와서 점검 나오면 또 와서 뭐 걔네들 그냥 가지 않으니까 와서 몇 개씩 찍으면은 그것도 다 그것도 해결하려면 한 주 나오면 한 일주일 가는데 네. 그게 전혀 모른다 그러면 아까 그 위험성 평가 같은 것도 해야지 노사 저기 뭐 협의체 그것도 협의체도 네, 해야지 하고 이래야 뭐 되는데. 네, 네. 굉장히 많은데 그 견디질 못할 텐데 본인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하냐면 이 관리자가 이제 선임 조건이 돼서 선임을 거는데 서류가 약하다 그러면 아예 서류 업무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서류만 하는 젊은 직원을 뽑는 거예요. 뭐 기사급으로 해서.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돈을 더 쓰는데 아, 회사 입장에서.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그게 이제 전임으로 이렇게 하려면 120억 이상인데 그 정도 갖고서 또 그 서류 핸들링을 또 밑에 시다발이 하나 둘려면은 이 인건비 이중으로 하려면 그 안전관리비로 거기는 준다고 하지만 회사에서도 그 감당이 안 될 텐데 인건비가 그러니까 그거를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삼성이나 이제 좀 공사 큰 데 같은 경우는 그게 선임 조건이 되는 안전관리자를 뽑고 한 명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선임 조건의 안전관리자를 뭐 두 명에서 세 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신규자만 담당을 하고 한 명은 서류, 얘는 현장 보지만 서류만 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선임 조건 되는 현장 관리자가 그러니까 뒷짐지면서 현장 돌아다니고 아니 시공사 그렇게 되면 안전관리자들 이렇게 놀고. 그 정도 되면 이게 공사 금액이 꽤 나가야 되는데 몇 명을 둘려면 800억 이상이 돼야지 500억인가 800억인가 이상이 돼야지 두 명이 되는데 800억, 120억 예, 800억인데요. 800억인데 예. 그러면 800억이면은 뭐 두 명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규모가 커서 그거 그렇게 막 서류 핸들링 해주고 뭐 이렇게 이게 아주 클레어가 아주 크면은 뭐 몇 명을 하면은 지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800억도 적은 현장이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조그만 800억도 현장도 있어봤지만 예. 150억 이래 봐야 뭐 한 뭐 한 십몇 층짜리 그 한 200평 대지 위에다가 한 십몇 층 지면은 금방 그 한 150억 가까이 가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고 한 명. 그게 티오가. 그래서 그 정도로 모르면은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네요. 아, 무엇보다도 이 페이퍼하고 현장 상황하고 이게 일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딱 갖고 페이퍼워크를 가는 거. 예. 그 저기가 물론 이제 다 일일이 안전관리자가 이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각을 잡아주면은 이게 이제 이게 되는데 혼자서 페이퍼워크는 못해요 걔네들이. 왜냐면 안전관리 레귤러로 내는 게 항상 현장하고 인접해서 그렇죠. 거기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고 하다못해 기본 데이터를 주고 이걸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는 그걸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다른 건 다 아는데 그 건설 일정 부분만 또 잘 모를 수 있겠죠 이제 그건 여러 가지를 체크해야 되니까 전기 우리 현장에서도 전기하면 또 사실 안전관리자들이 뭐 전기 전공은 아니지 전기에 관한 그 안전에 관한 그쪽 분야니까 이게 또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 내선하고 22,000하고 연결할 때 예. 그때도 이 안전관리자 관여를 해야 돼요. 음. 근데 이제 걔네들은 한전 하청업체니까 걔네들 그 전문이거든. 예.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관리를 해서 간단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걔네들은 니네가 뭘 한다고 시키냐 이제 걔네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요. 그게 근데 그게 안전관리법에 보면 아무튼 그 간단한 교육을 시키게 돼 있는데 걔네들 군번이 그거 하려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전기 선임자가 있어요.
그 네, 빌딩에. 네. 그럼 이제 그 사람을 부르지. 아, 그 사람이 시켜도 되거든, 사실. 우리가 허락을 해주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신이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까 감점만 안 되게 좀 잘해라. 그렇게 해서 해결하지. 이게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분쟁이 되면 입선 인입이 안 돼. 이게 건물을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내일.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그 안정화이자 불러갖고 이렇게 해서 처리해라. 아니, 난 모른다. 어? 내 분명히 당신한테 교육을 했으니까 사인해라. 이제 그 사람이 사인하고 가서 이제 정치를 해서 인입을 시키는 거지. 이만천에서 이제 바로 380으로 다운 해갖고 이제 그런 것은 있는데 아무튼 안전관리자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은 그거 이 일이 아니라 그거 출근하기도 힘들어요. 음, 거기만 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기 점검 나오면 또 점검 나온 사람이 그 다 얘기해요. 와서 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데려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고 잘린다고. 근데 지금 우리 홍원표 하고님이 말씀하셨던 현장의 네. 현실상에 있어서 그런 내용과 김성정 하고님이 지금 현재 현장에서 보는 모습하고 이런 어떤 아니 갭이 뭐 있다는 내가 볼 거죠? 때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 쪽에 있다 건설안전 쪽으로 왔다 그러면 이제 잠시 기간 동안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거 바깥 못하면은 우선은 내가 볼 때 자르기 전에 그 사람이 감당을 못해 그게. 근데 음, 그게 홍성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깥 못하는 안전관리자들이 있는 게 문제죠. 현실은. 음. 그게 이거 사진 올려준 건 뭐예요? 아, 이거 제가 그 저희 이제 화공장에서 보면 네, 이동식 발전기에 이제 용접기 끼워가지고 용접기 네, 어수선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발전기 점검하다가 이게 보이니까 아 이거 선 교체를 해야 된다. 음, 발전통에서 얘기를 했는데 알겠다 하고 나중에 조치하겠다 해놓고 그냥 이제 공사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쓰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안전관리자도 웃긴 거는 제가 공사관리자한테 얘기를 했지만 안전관리자도 자기도 이제 자기네 업체에서 뭐 발전기나 이게 들어오면은 처음에 자기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점검도 없이 그냥 있다가 없어서 이게 이 상태에 있는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근로자가 손 이게 좀 찌릿찌릿해서 감전 위험이 있다. 저한테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조치 안 해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일단 알겠다. 그러면 내가 이거 조치할 수 있게 하겠다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 이제 소통 창구에다가 내용 올리고 하니까 바로 조치된 선을 이제 바꿔버린 거죠. 아예. 말로 이미 지적하고 조치 취하도록 해서 그쪽에서 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고 있어가지고 네. 그 커뮤니티에 조치시켰죠. 올렸더니 바로 조치됐다. 네, 바로. 참. 그 커뮤니티가 뭘로 써요, 요즘엔? 예? 그 커뮤니티, 요거 사진 업로드한 그 커뮤니티가 뭐예요? 카톡으로 하기도 하고, 밴드로 하기도 하고요. 카톡이나 밴드. 이게 이제 시공사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데는 밴드로 그쪽을 하는 많이 경우도 쓰. 있고요. 예. 어떤 네. 데는 이제 자체 회사에서 개발한 어플이나 이제 카톡을 많이 이용하고요. 그 각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 어플 실제 써보면 좀 어때요? 저 입장에서 편한데, 이게 업체 입장에서는 업체 평가에 항목이 들어가 보니까 족쇄가 돼버리는 거죠. 족쇄가 된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허우대만 멀쩡한 안전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네. 저희가 이거 조치해야 됩니다, 저거 조치해야 됩니다 하면은 이거 왜 조치해야 돼요, 저거 조치해야 돼요 이러면서 조치 안 하려고 도망다니다가 이제 그 시공사에서 정한 조치 기한이 넘어가 버리면 점수가 깎이니까 그걸 이제 소장단 회의나 현장 소장단 회의나
이제 안전관리자들 회의에서 그거를 얘기를 해버리면 자기가 이제 쪽팔리니까 그때 이제 부랴부랴 조치를 하는 아니, 근데 그게 왜 많이 있어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쁘다는 핑계죠. 1차는 아까 말씀드린 홍보사 학원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자들이 현장에 안 보입니다. 그럼 어디가 있냐 그러면은 19명은 사무실 가 있고요. 사무실에서 뭐 하냐면은 뭐 각종 이제 안전관리에 대한 서류를 한다고 현장을 못 나오는 거예요. 그 페이퍼워크 하느라고. 예, 페이퍼 하느라. 네, 근데 페이퍼랑 현장 상황이랑 위험성 평가나 작업 허가서의 내용이 이게 일치되면 상관이 없는데 네. 작업 허가서에 위험성 평가라고 내용 해놓은 거 보면은 엉뚱한 내용 해놓는 경우도 가끔 한 번씩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서 이 팀이 비계 작업을 하는데 네, 그 비계 같은 경우는 파이프렉에서 비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뭐 집안 상태가 어떻게 되냐, 집안이 아스팔트가 있냐, 콘크리트가 있냐, 아니면 일반 흙바닥이냐, 돌이 자갈이 있는 바닥이냐, 그에 따라서 베이스 플레이트를 어떻게 고정하고 그 방법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시공사에서 그 기준 잡아진 그 내용 그대로 그냥 거기다 넣는 거예요. 베이스 플레이트 깔고 설치한다. 뭐 비계 설치 해체 때는 주의 통제, 구획선 설치하고 통제를 배치한다. 이게 현장에 따라서 어떻게 그거에 따라 다른데 그 네. 내용을 안전관리자한테 페이퍼한다고 신경을 못 쓰니까 어떤 데는 현장 소장이 안전관리자가 페이퍼 안 하고 현장 나오니까 왜 현장 나오냐고 구박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하게 현장 관리자가 현장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하려고 사진 찍고 그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데도 왜 남기냐고 구박하는. 근데 웃긴 거는 그 협력사에서 현장 소장이 자기가 그 협력사에서 사고 나면은 책임지는 책임자인데도 음.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면은. 뭐 자기 말만 듣고 따라온나 시공사 안전이나 뭐 감시단 안전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안 들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저기, 우리 홍현파고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좀 특이한 경우인데 그, 그, 저, 사실은 뭐, 저, 페이퍼워크가 바쁘다 보니까는, 많이 못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돼요. 또, 네, 또, 저기, 뭐야, 이 스킬이 좀 젊은 친구들, 빠른 친구들 같으면 괜찮은데, 네, 조금 나이 먹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게 컴퓨터 스킬이 약하니까, 이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그게 이제 요새 젊은 애들은 이게 이제 페이퍼워크가 빠른데 옛날 꼰대들은 좀 느리고 막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맹탕으로 있으면 그 사람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게. 보통 아, 그 정도 되면 본인도 일하기 힘들고 그거 누가 보면은 금방 알 텐데 저 사람이 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알죠. 이 사람이 초짜배기 안전관리자인지 진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안전만 하던 사람인지 나 공사하다가 몸이 아프고 이러니 그냥 안전으로 탈한 사람인지 음. 아니, 근데, 그리고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수님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번에 재미없어. 부산에 재미없으면 바란티니 어떡해. 형대 불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야? 바란티니 형대 불난 거. 네, 그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현장 소장이 네. 영락 없는 공사 위주로 밀어붙이는 현장 소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등한시하고 안전 그게 뭐가 중요해? 일단 공사부터 끝내고 보자. 네.
그러면 이제 외부 대외적으로 나와서 이거 지적거리 나오면은 네, 이제 안전팀을 족치는 거죠. 왜 이거 나오게 방치했냐? 조치 안 하고 뭐 했냐? 네. 내가 이거를 왜 이 사람들한테 이 욕을 먹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결국 시공사 현장 소장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협력사에서도 공사 밀어붙이다 보니까 네, 안전 필수 인력인 안전관리자나 안전보조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그냥 공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이 났는데 초동 대치도 안 됐고, 그러다가 불이 크게 나버렸고, 음. 결국 6명 구속이 되는, 그, 저기, 뭐 위반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소방법 위반을 걸린 거죠. 소방법. 예. 1차는 소방법이고, 그 다음에 산업법이랑 이제 몇 개 같이 엮여가지고, 그러고 삼성기업이랑 삼성 ENC는, 삼성기업은 거의 부도 직접까지 가고요. 음. 어떻게 문제가, 보면 안전 입장에서 새드엔딩이 돼버렸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삼성기업이 부산에서는 그래도 중견기업에 속한 업체인데도 음. 안전관리사들 월급 물어보니까 아예 대놓고 자기네 회사 오지 말라고 왜? 월급이 특히 짜니까 아, 제대로 그런 걸 안 해주니까.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고 일은 잔뜩 시키니 오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음. 차라리 갈 수 있는 스펙이면 딴 데 갈 수 있는 스펙이면 딴 데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거기 연봉이 아마 4천도 안 될걸요? 연봉이? 예, 그러니까 보통 제 나이대 안전관리자들 연봉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월에 350도 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드는 거는. 뭐, 그래 따지니, 뭐, 일은 잔뜩 쌓아놓고 쌓이지. 그러니 뭐,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심지어는 그 현장에 보건관리자도 이미 제가 입사했을 때 도망간 지가 좀 된 상태였는데, 문제가 좀 심각하네, 진짜. 그러니까 안 예, 하려고 그러지. 그게, 실제로 그리고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지금 아까 저 홍원표하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 음, 해당 사업장의 분위기상 그리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느끼는 안전관리라고 하는 게 특히 안전관리자가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 뭐 몰라도 상관없어. 봐봐, 다 저렇게 하잖아. 이렇게 되면 그게 소위 그 사람이 감독을 할 때 예. 거기 힘이 실리겠냐 이거지.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지키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이제 대회 점검 나오거나 이러면은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대회 자꾸 위험한 작업 같은 경우는 아예 다 죽여버려요. 하지 말라고. 예. 뭐, 그 사람들이 봐서 진짜 뭐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뭐 바보 아닌 이상은 딱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작업하고 어떤 걸 다 아니까 분명히 걸리고 위험하고 이러니까 일은 해야 되고 법대로 하면은 작업은 안 되고 음. 그러면 이제 현실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현실하고 타협을 누가 하냐? 그러면 선임 조건이 되는 안전관리자가 정말 현장 소장한테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도 조언이 아니라 그냥 꼭두가시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소장은 자기 말 잘 들어주는 꼭두가시 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한테 진짜 자기를 지켜주기 위한 지도 조언이 아니라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이상합니다. 현실이 그거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현장에서 그런 식의 어떤 상황 자체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좀 음. 이상하기도 하고요. 우리 그 홍원표 박사님이 나중에 논문, 실질적인 논문 한번 발표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말하는 부분, 우리 학우님 말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은, 뭐 맞는 얘기도 아니,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보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 현장이 삼성이라든지 이 일군 기업들은 이게 어느 정도 체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은 안 일어나는데, 이제 지금 작은 현장은 이게 뭐가 있냐면 현장 소장하고 말하자면 발주자나 시공 시공 도급자하고 그 이제 소장하고 이 건물을 준공을 언제까지 어떻게 완공을 하면 내가 당신한테 보너스를 매출액에 예를 들어서 5% 준다. 그러면 이제 얘가 거기에 눈이 멀어갖고 소장이 안전관리자는 어차피 이제 그 소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소장이 안전에 대해서 좀 약간 등한시하죠. 지금 말대로. 왜? 빨리 이걸 그냥 빨리 때리고 나가서 공기 내에 또 액수도 어느 정도 리미테이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안전을 약간 지금 작은 공사는 그런 게 더러더러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정도로 그 안전관리가 부실한 정도가 되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는 안전관리비를 잘 안 쓰려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엄격히 말하면은 안전관리비는 그 안 쓰면은 이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 다 국가에서 가져가는데 이 개인들은 또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는 안전관리비 책정해 놓고 거기서 이제 안전관리자 인건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관리 비용을 거기서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서 가능하면 안 쓰려고 또 빨리 끝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은. 근데 뭐 완전히 그냥 멍텅구리는 좀 힘들고 약간은 소장이 안전에 대해서 좀 조금 힘을 덜 쓸 때 안전관리자가 이걸 아주 야박하게 그냥 소장하고 막 다이다이도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면은 있어요. 아이고, 저기, 뭐야. 김성경 아버님, 잠깐, 다음 주에는 월요일이 아니죠? 우리 라이브 강의가. 다음 주 월요일이 휴일이죠? 맞네. 예, 모레 휴일입니다. 그래서 5월 7일 날 하든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그때 시간 되시면 우리 홍원표 아버님도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좀 요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을 것 예, 예. 같습니다. 그러시죠, 뭐. 예, 네네.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또 산업안전보건법 라이브 강의실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너무나 저는 아쉽지만 잠깐 오늘 연결, 쉬었다가 또 다른 라이브 강의 또 들으러 가야 돼가지고요. 예, 다른 과목. 예, 예. 오늘 너무 좋은 현장감 가득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 예, 여러분들 교수님, 뵙죠. 네, 다음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뵙겠습니다. 예. 예, 예, 학우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